엄마는 되게 성격들이 엄마 성격이 어떤데? 아무것도 다 이렇게 아들한테 시땡 새땡 개시땡 새땡.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준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요즘에 저랑 이렇게 만나고 싶은 아이들의 신청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그 신청을 다 받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가능하면 저희 도움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친구들 위주로 만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대기해 주시면 꼭 이제 이렇게 선별을 해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또 제가 만난 아이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자존심은 엄청 센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힘들었거나 선생님에 대한 불만, 불안이 크면 틱을 수시로 합니다. 통증으로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저학년 때는 이미 지나갔지만 아이들이 편견을 갖고 놀이할 때 왕따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잘하지 못하고 놀리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무조건 무시한다고 따지다가 싸움이 잦습니다. 2학기 들어서 조금 덜하게 하지만 그래도 수용장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늘 학교 생활 사회성이 너무 부족하고 수용 문제로 늘 갈등이 심합니다. 아무리 무시하고 넘어가라고 해도 끝까지 따집니다. 학교에서는 미술 시간이 제일 재밌다고 하는데요. 그리기보다는 만들기를 엄청 좋아하고요. 그런데 혼자 마무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너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지 라고도 해서 싸우고, 그렇게 싸움이 잦으니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는 친구까지 있고요. 제가 속상해서 학교 결석도 시키고 학교 다니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심리상담 다니면 뭐하나 싶고요. 너무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성격과 생활 습관을 맞추고 살 자신이 없어 일찍 헤어지고, 혼자 아이 낳고 양육비 지원도 없이 저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아이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벌받는 마음으로 속죄하지만 너무 힘든 아이입니다. 아빠 없는 아이다. 엄마 혼자 키우니 저렇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무진장 애쓴 것 같은데 역효과만 난 것 같아요. 아이도 아빠 없는 거 당당하게 말한 게 무시받고, 딱히 운동도 잘하지 못하지, 게임도 못하지, 나름 리더라고 싶은데 친구들은 따라주긴커녕 도리어 딸을 당하다 보니 집에서나 밖에서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친구들한테 같이 놀자고 사정하다시피 합니다. 시간 내시기 힘들고 바쁘신 건 알지만 저 또한 욕심 한번 내어봅니다. 한번 특별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랑 한번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해서 유튜브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카메라맨들이 없는데요. 카메라맨? 있어. 숨어져 있어. 원래 숨어서 불법 촬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 촬영 가는 거 싫어? 그건 아니지? 저 화이팅. 에이, 좀 더 빨리 해야지. 그거밖에 안 돼? 진짜 너가 낼 수 있는 모든 스피드를 다 내봐. 소장이 뭐 쓰시는 거예요? 좋아. 살짝 보여줄게. 10 10 뭐? 아이폰 XS 10s 10s 한번 더. 그래 10s 10x 10s 10s 맥스. 맞았어. 맥스 맞아요? 맞았어요. 저는 야, 너 핸드폰에 관심이 많구나. 네, 저 관심이 많아요. 자, 먼저 아이를 보니까 아이는 되게 말이 많고, 그리고 되게 사람을 좋아하고 귀여운, 그리고 말을 되게 재밌게 하는 친구였어요. 좋아하는 주제가 그 핸드폰 같은 것들을 좋아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뭐냐고 물어보고 기종을 살짝 보여주니까 그 살짝 보여주는 것만 갖고도 기종을 유추하고 맞추는 능력들이 탁월한 게 눈썰미가 있고 기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엄마의 그 성격들이 엄마 성격이 어떤데? 아무것도 다 이렇게 엄마 성격이 다혈질이야? 아들한테 시땡 새땡 개시땡 새땡. 욕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성실한 애고. 엄마가 왜 그렇게 화를 내? 근데 성질만 내면 다혈질.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이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금방 저한테 고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저한테 욕을 해요. 그 엄마가 다혈질이라서 저 굉장히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엄마의 주요 단어가 있대요. 커서 네 같은 아이 낳아봐. 그래서 나처럼 후회해봐. 할머니 말을 내가 되게 안 들었는데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어머님이 힘든 나머지 아이한테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나면 아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지금 만약에 자존감이 약하면 당연히 이런 얘기가 아이 자존감에 상당히 영향의 스크래치를 줄 수 있어요. 가장 가깝고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욕을 한다는 것은 어머니 아무리 힘드셔도 안 됩니다. 아, 이 네. 친구들이 제일 친한 친구들이야? 네, 이 친구 중에서 여기에 얘는 누구야? 얘는 친구 관계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친구예요. 얘는 뭐 그냥 뭐 유지하고 있는 거고. 얘는 여기에 흉터 보여요? 아니면 이렇게 흉터를 만든 애가 얘예요. 왜? 화났다고 이렇게 손톱을 빡 긁었는데 여기가 뭘로 긁었다고? 손톱 엄청 길었거든요. 왜 그랬대? 전에도 손톱 긁어가지고 아니 왜 사람을 손으로 긁어? 이렇게 때 급식 먹을 때 이렇게 만들었어. 이유가 뭐야? 왜? 그래서 아이한테 무엇을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저는 이제 아이가 다른 주제, 뭐 핸드폰이라든가 게임 같은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이는 친구를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친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봤는데요. 분명히 5명이었는데요. 하나이랑만 친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다든지 누군가는 본인을 때렸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좋아하는 친구도 시간 부족으로 잘 만나지 못한다고 해요. 사실상 만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어머님이 말씀하신 친구들이 이 아이를 피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높은 확률로 맞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를 때린 친구는 널 왜 때린 거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뭐 야 너는 네 스스로 뭐 하지도 못하지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아이를 아프게 했대요. 이럴 때는 저는 언제나 뭐라고 설명드리죠? 공감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아니 얘가 저 때렸거든요. 투석투석 하다가 그래서 안 아프다고 했더니 안 아프다고 했더니 남의 도움을 못 사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이건 도움이 아니라 내 거라고 하니까 무슨 도움 없이 못 산다고 해서 제가 같이 그냥 편들어 주는 것만 아이 마음이 많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만약에 지금 소원이 있다면 뭐야? 저요? 친구 엄청 많아지는 거. 친구가 엄청 많아지는 거? 너무 악덕 같은 짓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왜? 무슨 실수를 했는데? 다 실수할 수 있지. 선생님도 실수 많이 했는데 뭐. 말로써 좀 심한 말을. 너가? 왜? 엄마는 영향도 있죠.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까. 엄마가? 야, 근데 엄마가 너한테 그런 얘기 한 거랑 네가 그런 얘기 하는 거랑은 별개야. 이어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아이가 친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 실수를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실수를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탓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 그 자신의 탓을 넘어서 이 모든 게 엄마에게서 왔다고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나도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간 것 같다라고 엄마 탓을 하고 있죠. 저는 정확하게 좀 끊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그것과 상관없이 아이가 그것을 이용해서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가 단호하게 얘기해 주는 걸 생각해요.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건 잘못이고 네가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별개의 문제야.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는 이럴 수밖에 있는 아이가 아닌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어른이 이 아이 옆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아이 자존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아이가 이미 집에서 있었던 어머님에 대한 욕설이라든가 그 부정적인 여러 가지 피드백들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이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요. 작은 놀림에도 강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이 친구를 더 놀리게 되고 그러면 이 친구는 그것 때문에 더 예민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고 아이는 자존감이 더 떨어지고 그러고 나면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하나 무시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인상에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자존감을 살려주는 것, 악순환의 고리를 탁 끊어주는 것, 그게 오늘 하루 만에 바로 가능하진 않겠지만 한 공간에서 나의 원래 모습이 어땠지라고 본인의 자신감을 조금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것은 뭐예요? 작은 성공을 반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이가 자기 주장을 해내고 자기가 주장한 것을 끝까지 이루는 경험을 하게끔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자, 아이는 저한테 토르망치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손잡이는 여기 사포 있죠? 사포 있고 나무도 있고. 선생님이 나무 준비해놨어. 나무 자를 줄 알아? 나무는 잘잖아. 이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무는 동글게 좀 사포질을 많이 해야 되고. 오, 그럼 우리 나무 사포질 하는 것도 해보자. 씨는 다 하려면 소장님도 도와줘야 돼요. 알았어. 저 혼자는 사포질을 다 못하기 때문에. 알았어. 도와줄게. 근데 아이가 망치를 만들면서 저한테 먼저 했던 얘기는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도와주어야지만 이걸 완성할 수 있어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의존적인 모습이 좀 보인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면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어진 1시간 만에 아이의 자존감을 최대한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쓰는 전매 특허 수업 톱질 경험하기를 시작해왔습니다. 자, 아이가 톱질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요. 선생님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위험한 톱이야. 풀리지? 어때? 뾰족하지? 힘을 잘못 주고 하면 이렇게 되면 탁 잘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주의해서 해야 돼. 장점이 있어요. 성취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때? 도전 욕구가 생겨? 게다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아? 좋아. 화이팅 한번 해봐. 자존감이 더욱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 좋아. 자, 나무를 자르는 영역도 아이가 스스로 선을 결정하도록 돕고요. 저한테 시범을 보여주세요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시범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준비됐습니까? 선생님 시범을 좀 먼저 보여주세요. 시범을 알았어, 같이 해보자. 자, 이렇게 하고 힘을 빼야 돼. 힘을 빼고, 힘을 완전히 뺐지 지금. 힘을 막 주고 하려고 그러지? 안 돼. 그 하면은 갈려. 홈이 처음에 잡혔지? 네. 알겠지? 자, 해볼 수 있겠나? 오, 그렇지. 오, 좋아. 그렇지. 오, 거의 다 왔어. 오! 아유,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 좋아. 자, 너가 자른 거야. 자, 어떻습니까? 성취감 느끼는 아이의 모습이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으신가요? 작은 성공이 한 번 아이한테 누적되었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아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내면의 힘이 살아나는 것을 이 짧은 시간 안에서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톱칠 성공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나무 다듬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힘이 조금 떨어져 있는 친구, 이게 꼭 아니더라도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끔 만들 때 우리가 민준아 이거야 꼭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너보다 더 어린 친구도 하거든.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보다는 야, 민준아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에게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거 도전해볼 수 있겠어? 만약에 네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도 전혀 상관없어 라고 표현해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동기를 올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너와 다른 남자 어른 선생님이 너와 함께 공감해서 힘이 되어서 하나를 완수해보는 경험, 너의 선택을 누군가가 온전히 믿고 지지하고 함께 해보는 경험, 너가 말한 것이 끝까지 완수되어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저는 아이를 살리는 경험들이고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하는 경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쌓이니까 바로 그 다음에는 아이가 스스로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카이지라 할 때 혼자 한번 해보시게 했더니 아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서 쓱싹쓱싹 끝까지 자기 도전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직사각형으로?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아이를 꼭 안아주는 거였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온기도 주고 싶었으나 와, 완성했다. 선생님 사진도 같이 찍어요. 사진 같이 찍을까? 그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되게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토르의 망치를 너가 나무로 자르고 위치를 스스로 선택하고 사포로 갈고 칼로 나무를 다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걸 완수한다는 경험이 선생님이 너의 노력을 세세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고요. 내가 지금 그 노력을 보고 너에게 감명했어, 느낌을 받았어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가 오늘 한 것을 보상이나 선물을 주지 않고도 의미를 충분히 주는 작업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으로 제가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냐면, 자, 지금 현재 아이 상태를 보면 아이가 자기 부정감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이 잘못됐다, 친구 관계를 망쳤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선택장애가 있다, 자신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정감이 강한 친구한테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교육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일 수 있어요. 아이가 자신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가 갖고 있는 것은 선택장애가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있잖아, 너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신중하고 섬세하고 참 괜찮은 아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었어요. 선택장애가 아니라 엄청 신중하네. 그거는 미워하지 마. 다만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할 수 있다. 맞지? 할 수 있다요? 할 넌할 수 수 있다.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알았어. 넌 할 수 있다. 화이팅! 할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아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넌 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마음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운이 좀 많이 남는 친구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바라보는 눈빛이 되게 오늘 너무 좋았다라는 느낌을 온몸으로 저한테 뿜어내주고, 아, 지금 내가 선생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선생님과의 시간이 너무 좋았고 오늘 하루만 해도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저에게 온몸으로 발현해준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반대로 받은 것이 많은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찍으면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아이가 비록 모자이크지만 아이가 이 영상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에 대한 안 좋은 평가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쓰신 글 중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굉장히 많다라고 쓰셨고, 그리고 어머님이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난날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너에게 상처를 많이 주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 저희 집도 모자 가정이었고, 그리고 저는 중간에 새아버지가 있어서 여동생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힘듦의 강도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어머님도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